네. 너 염색했네? 아니에요, 형 흰머리 뽑은 거예요. 뽑지 마. 급한 마음에 뽑았습니다, 형님. 결혼식을 앞두고 염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갖고 형 안 하잖아. 난 안 해. 대박인데? 대박이죠. 예. 결혼식 대박 났잖아요. 유부남으로 돌아온 단신 닉스! KBO는 리그 경기력 수준과 대표팀 전력을 함께 끌어올리고 저변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요. 첫 번째, 국가대표팀 전력 향상. 두 번째, 경기제도 개선. 세 번째, 유망주 및 주도전력. 네 번째, 양주전 확대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도 이제 전임 감독으로 전임 바뀌고, 감독대로 다시 돌아왔죠. 바뀌고요. 예, 전임 감독제를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사실상 그 각 팀을 맡고 있는 감독들이 네네. 선수들을 사실 그 면밀히 관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 본인 소속 구단도 있고 또 대표팀 선수도 같이 보다 보면 맞아요. 또 이 각 구단에서 이 감독을 바라볼 때 너무 대표팀만 또 챙기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감독의 재계약이 달린 거는 이 소속팀의 성적입니다. 그치. 예, 그런데 이 감독을 또 맡게 되면 또 대표팀도 소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대표팀 전임제는 뭔가 이제 성적이 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좀 이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네. 됐고 거기다가 또 피치 클락이랑 연장 승부치기 도입을 이게 사실 2022 시즌부터 퓨처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에서 한 2, 3년 정도, 길게는 뭐 한 4, 5년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이걸 이제 메이저리그에 도입을 하거든요. 네. 이제 KBO 리그도 이제 메이저리그 방식을 약간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퓨처스 리그에서 뭐 도입을 한 이후에 어떤 그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1군 무대에서도 바로 도입을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장전 승부치기는 어떻게 보면 최근 야구 트렌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끝장 승부를 봤던 메이저리그도 이제는 승부치기를 영구화했습니다. 올해부터. 아.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거는 다 그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렇죠.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이스 이제 크기에 대한 것도 2023, 그러니까 올해 후반기에 규정 개정 후 한 다음에 내년 시즌부터 이제 도입할 예정이라고 또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한 투수가 이제 마운드에 올라오게 되면 세 타자를 세 타자. 상대하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이제 내년부터 퓨처스에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2025 시즌에 1군에서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 메이저리그는 네. 한 30%를 줄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3시가 반 넘어간 경기가 100경기로 치면 3경기밖에 없어요. 와, 메이저리그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건데, 야. 메이저리그도 이제 경기 시간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막 맞습니다. 2시간 막 20분짜리 경기도 나오고, 2시간 30분짜리 경기도 나오고, 대부분 경기가, 한 2시간 40분에서 한 3시간 15분, 20분 안에 다 끝납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라졌죠. 또 국제 경기를 좀 그렇죠. 하게 이제 되고.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거예요. 이제 각 리그에서 이 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경기가 빨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예. 최근 이제 국제하고 트렌드, 이제 국제대회 트렌드가 그러니까 메이저리그가 바뀌게 되면 국제 룰도 거의 바뀌게 돼 있어요. 뭐 스무치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 베이징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이제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규제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에 발맞춰 대회에서도 이런 메이저리그 조항들이 하나둘씩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도입이 되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KBO 리그도 이렇게 이제 메이저리그가 도입한 규제들, 규약들 도입하면서 국제 경쟁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구라쟁이 분들과 야구 팬들을 위해서 야구라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야, 뭔가 이게 있습니다. 아트 디렉터들이 모여서 스포츠 레전드를 예우하고 기록화하기 위한 SM이 아니고 SLM입니다. 스포츠 레전드 뮤지엄 브랜드를 7월 16일 런칭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와 협력해서 프로야구 레전드 7인을 선출했고 2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리미티드 에디션 디자인 소품들을 3주간 공식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보이잖아요. 네. 야, 이거 한번 열어봐야 될 것 요거, 같은데. 요거 사실 제 건데요. 야. 7명입니다. 7명이, 홍성은, 리퍼트, 이호준, 양준혁, 한 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명이 누구죠? 조성환. 성환이요. 성환 형을 뺐어. 네, 성환이요. 이거 뭐- 여기 사인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제 사인이고요. 야, 야, 열어보면 여기 사진, 여기 광작가. 그 유명한 스포츠 만화가 굉장히 맞아요. 유명한 광작가. 야구 카드, 그리고 모자, 볼. 이게 세트입니다. 되게 굉장히 비싼 제품인데, 야. 네, 저희가 이제 야구라에서 팬들 여러분께 또 이 선물을 드리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네네. 저희 야구라 쪽에, 어머나. 7명의 선수 2세트를
이야. 그 14개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우리 14개가 있는 예, 거예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거잖아요. 네네네. 라이브 방송을 하면 라이브 방송 때, 이야. 제가 이제 컨택을 해서, 어머나. 예, 한 7분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라이브 할 때 또 7명을 또 컨택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네. 사실 값어치를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는 건데, 일단 앞으로 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값어치는 높아질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개수가 정해져 있으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말 딱 봤는데, 야, 이거 비싸겠는데? 라는 생각이 딱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품이 좀 퀄리티가 있습니다. 야, 이게 또 지난주 강케이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주었던 장순아가 축사 도중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입니다. 5글자로 끝낼게요. 네네네. 주책바가지. 늦은 날씨 속에서도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한 영상에도 나왔지만 신날 오신 우리 구라쟁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댓글로 축하해주신 구라쟁이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그동안 지겹게 들었던 강케이 결혼 소식은 오늘까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듣는 거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지난주는 정말 축제의 기간이었었고요. 결혼과 함께 정말 축제 기간, 또 올스타 브레이크 아니었습니까? 예. 딱 올스타 그 브레이크 축제 기간의 그 당일날. 저는 그날 술 많이 먹었어요. 네, 엄청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서 내가 왜 울었지? 나도 후회하면서. 나도 자기 전에 이불킥했는데, 진짜 창피해. 양보하면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또 있었던 이슈들을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일단. 이슈가 아니죠. 네. 네, 이슈는 아니고, 전반기 끝나고 우리가 뭐 결산 같은 걸 못 했잖아요. 맞아요. 바빠가지고. 네. 일단 전반기의 1위는 LG 트윈스가 1위를 마치면서 전반기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네. 네. 뭐 가장 큰 이슈는 사실 LG 트윈스가 1위로 끝낸 것보다는 최하위가 삼성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왜냐하면 LG 트윈스는 시즌 전망에서도 계속 우승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상위권에 분명히 배치가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는 뭐 5강 싸움을 분명히 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아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전반기에 뭐 너무 많은 연패를 지금 당하면서 맞아요. 지금 최하위까지 떨어진 맞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이글스가 예. 하나이글스가 올 시즌에도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그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았는데 최하위에 탈출하면서 결국엔 또 중위권 싸움을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전반기에 나왔던 뭐 가장 뭐 이슈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또 전반기 투타에 있어서 이제 타자들 개인적으로도 어떤 선수가 가장 잘했는지 이걸 좀 꼽아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장순아가 생각하는 전반기 타격에 일단은 뭐 홍창기 선수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창기. 그리고 이제 에레디아 선수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홈런 쪽으로 타점 쪽으로 보면 최정, 노시환, 에이. 뭐 요 한 4명 정도 예,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MVP를 꼽자고 하면 저는 노시환 선수 꼽을 것 노시환. 같아요. 예. 이제 홈런 공동 1위로 맞췄는데, 네. 그러니까 최정 선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홈런 1위, 타점 1위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기를 마쳤거든요. 그런데 전반기 마지막에 좀 몸이 좋지 않아서 경기에 좀 결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노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부터 계속 꾸준하게 경기에 나오면서 그런 인터뷰도 했잖아요. 난 지명타자 필요 없다. 3루 수비 나가면서 계속 경기에 나가겠다. 이런 다른 선수들이 봤을 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홈런 1위를 차지를 했고, 공동 1위. 네,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스태티즈 상황에서 보는 WAR도 4.53으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홈런 1위, 타점 2위, 타율 6위, 그다음 출루율 2위, 장타율 1위, OPS 2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노시환 선수하고 최정 선수가 타격 성적이 좋았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노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을 중위권 싸움을 할 수 있게 끌어올린 부분이 있고, 끌어올렸지. 근데 SSG 같은 경우에는 올해 LG와 함께 2강으로 뽑혔던 팀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최정 선수는 그동안에 해왔던 것도 있고, 그동안에 내왔던 성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노시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 좋았던 부분을 뚫어내면서 전반기에 홈런 공동 1위까지 올라왔고, 팀을 또 이 중위권 싸움의 태풍의 눈으로 만들었다는 이 부분은 정말 높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타자는 노시환 선수를 꼽았어요. 홈런도 지금 커리어 하이를 찍고 그렇죠. 있잖아요. 넘어섰죠, 지금요? 넘어섰어요. 네. 개인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노시환 선수를 꼽아주셨고 투수 쪽에서는 일단 핫 플레이어로 보고 싶습니다. 사실 고민이 좀 많았는데, 뭐 패디 선수가 워낙 압도적인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많은 사람들이 패디를 꼽는 거 아니냐는데, 저는 다릅니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내구성을 본다고 하면 패디 선수는 부상 때문에 한 보름 정도 쉬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알칸타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기에서 좀 실점이 있으면서 2점대로 사실 끝냈지만 2.03 그리고 이닝도 100이닝을 넘겼습니다. 네. WHIP도 0.94로 리그에서 유일하게 0점대예요. 예, 그런데다가 WAR을 보면 패디 선수가 조금 높은데 퀄리티 스타트는 13번으로 알칸타라가 1위고요. 네.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도 6번으로 패디 선수 3회보다 더 많습니다. 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관성으로 나오는 우리가 이제 클래식 스탯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패디 선수가 조금 더 위고 WAR도 조금 위지만 내구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반기 내내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고 100이닝을 넘게 소화를 해주고 퀄리티 스타트에다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 많은 또 기록을 한 알칸타라 선수를 저는 MVP로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즌 막판에 두산 베어스가 연승으로 그렇죠. 9연승으로 끝냈죠.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네. 알칸타라 역할이 또 중요했죠. 그렇죠. 와. 그 안에서 또 알칸타라가 계속 또 퀄리티 스타트를 또 해줬고, 해줬고. 알칸타라 선수는 사실상 개막전만 좀 좋지 않았고, 네. 나머지 경기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전반기 내내 꾸준하게 로테이션을 돌면서 연승을 이어주고 또 연패를 끊어주는 에이스 역할을 진짜 맞습니다. 톡톡히 해줬던 게 알칸타라 선수였죠. 맞아요. 두산 베어스가 또 선발진들이 흔들렸을 때도 그렇죠. 유일하게 딱 지켜줬던 선수. 그렇죠. 박빈 선수도 아파서 아플 때. 뭐 내려간 경우고 있고, 딜런 파이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제 몫을 못했잖아요. 못했죠. 최원주 선수도 안 좋았고. 맞죠. 뭐 김동주 선수가 좀 안 좋아. 김동주 선수가 뭐 제 몫을 해줬지만 결국에는 알칸타라 선수 혼자 꿋꿋이 이 로테이션을 지켜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MVP를 알칸타라 선수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이 3위까지 올라왔고. 네. 자, 이렇게 그럼 한화 이글스의 노시환 그리고 두산 베어스의 알칸타를 꼽으셨는데 네. 한 줄 평으로 이 두 선수 전반기 활약상 정리해 주시죠. 역사의 한 페이지 어떤 선수가 장식할지 야. 궁금하다. 아. 로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후반기. 질문 준비하셨어요? 질문이요? 네. 어떤 질문이요? 제가 혼자 또 다 얘기해야 됩니까? 운은 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을 띄워줘야죠. 삼행시도 운을 띄워주는데.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을 좀 던져주세요. 그럼 거기다 내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LG 트윈스는 과연 우승의 한을 풀 것인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출발이 나빠요. 네네. 네, 금요일 경기에 패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어제 경기 이제 비로 수년이 됐고. 그렇죠. 사실 그 플로콧을 선발로 내세울 줄 알았는데 켈리를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 경기 졌어, 근데. 졌어요, 근데. 예, 그러면서 이제 한 경기 반으로 이제 줄여들었거든요. 네. 전반기를 이제 2경기 반 차이로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그 LG 트윈스가 전반기를 1위로 끝냈기 때문에 LG 트윈스가 정규리그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사실 높다고 봐야겠죠. 높죠. 네. 높다고 봐야겠죠. 그런데다가 그 이제 LG 트윈스를 위협할 수 있는 팀이 랜더스하고 이제 지금 두산이거든요. 네. 근데 두산은 아직까지는 경기 차이가 좀 나고 네. 그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일 경기는 잡아냈지만 랜더스도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선발 구원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네. 탄탄하게 좀 전력이 구축이 되면서 뭔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100%의 전력 제가 봤을 때는 어렵거든요. 네. 예, 그러면 전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LG가 조금 더 유리하다. 지금 이상으로 봤을 때는 어. 그래서 독주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규리그 우승은 LG 트윈스가 차지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다. 아직도 높다. 예, 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반대로, 그러면 지금 올 시즌에 이 꼴찌는 거예요. 예. 후반기. 이 꼴찌가 지금 삼성이 물론 최하위에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지금 하나도 불안불안하고, 그리고 또 KT가 또 있긴 한데, 과연 삼성이 진짜 KBO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꼴찌를 하게 될 수도 있는 시즌이 될 것 같은데. 9위하고도 5경기 차이기 때문에 네. 5경기 뒤집기가 글쎄요. 삼성 라이온즈 전력 자체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3경기 정도라고 한다면 2경기, 3경기면 맞대결을 통해서 탈꼴찌를 이뤄낼 수 있지만 5경기는 결국에는 이 삼성 라이온즈 자체가 연승을 타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8위권, 9위권에 있는 팀이 또 연패를 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8위권, 9위권 팀이 지금 다 그 5위권에 있는 팀과 롯데와 3경기 반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분위기가 다 좋아요, 또. 네. 뭐 기아도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기아도 괜찮고. 기아도 사실 뭐 하나도 괜찮고. 전반기 마지막 지고 뭐 첫 경기 졌지만 전체적으로 나성범, 김도영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산체스 들어오고 이제 파논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반격의 어떤 그 세팅은 마련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키움은 또 8연패 탈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승이고 연승으로 올라가 네. 6위까지 올라갔어.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좋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5강 안에 들어가 있고 버텨 있고요.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연승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 싸움을 하는 팀들이 야. 전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네. 근데 삼성은 그에 반해서는 전력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당분간 꼴찌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즌 끝까지 갔을 때 한 번 정도는 삼성 라이온즈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올라갈 수 그런데 있는, 네. 그런데 탈출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쉽지 않다. 네. 아, 좀 쉽지 않다. 네. 자, 그리고 또 후반기 또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교체해서 바꾼 선수들, 이 외국인 네.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 3명을 바꿨죠. 네. 예, 롯데가 이제 2명을 바꿨고 이제 키움도 러셀을 퇴출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도슨 선수를 이제 영입을 했는데 일단은 키움 같은 경우에는 도슨 선수가 잘해줘야 될 거예요. 네. 예, 방망이가 지금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경험은 있는데 너무 짧고 최근에도 이제 독립리그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영입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독립리그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는 마이너리그 뭐 트리플 A, 더블 A, 싱글 A보다 더 약한 밑에잖아요. 리그거든요. 네, 더 밑에. 예. 아, 그러니까 기량으로 봤을 때 지금 뛰고 있는 리그에서 독립리그에서라고 한다면 기량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참 변수가 많은 게 뭐냐면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도 KBO 리그에 와서 고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죠.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오히려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제리 센즈 선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센즈. 예. 그렇기 때문에 키움에. 이게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선수를 바꿨는데 승부수를 띄었다고 봐야겠죠. 스레일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릎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맞아요. 부상. 구드럼 선수로 바꿨는데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는 한 최소한 2주, 3주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같아요. 된다. 예. 신인왕 경쟁은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마지막 관전 포인트인데요. 신인왕. 네. 글쎄 신인왕 같은 경우에는 문동주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고 윤영철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민석 선수도 또 어제 또 4안타 경기를 또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또 오스타전도 또 퍼포먼스도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문동주와 윤영철 2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요? 문동주와 윤영철의 타자는 이제 김민석 이렇게까지 하냐. 김민석. 네, 예. 3명 정도. 또 있나요? 뭐 다른 선수들은 눈에 띄는 선수는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윤동희 선수도 조금. 윤동희 선수도 지금 가능성이 있죠. 네, 롯데 윤동희. 윤동희 선수가 지금 2번 타선에서 잘해주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3할 때 뭐 규정타도 채우지 못했지만 조만간에 이제 규정타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4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네요. 4파전인데 이거는 문동주 선수를 최원호 감독이 네. 이닝 제한을 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윤영철 선수도 아마 김종국 감독이 막 쓰지 않을 거예요. 첫 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에 많이 던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닝을 이제 관리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그렇게 되면 팀 성적이 조금 좋은 선수들이 아무래도 플러스 알파 점수를 좀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리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5강 싸움에서 뭔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팀 쪽에 있는 신인 선수가 아무래도 어드밴티지를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반기 관전 포인트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5강 별들에게 물어봐. 알았게. 옛날에 그 이경기 씨가.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외국인 선수 교체 키움 롯데. 뭐 승부수를 띄웠다고 승부를 봐야겠죠. 띄우고 이제 후반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키움 같은 경우에는 러셀 선수를 사실 한 달 정도 기다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목 부상이기 때문에 이게 재발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더라도 전반기에 보여줬던 클러치 상황에서 보여줬던 러셀 선수가 제 실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상 부위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과감하게 이제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8연패 기간에 평균 득점이 1.6점입니다. 10석점인가 밖에 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9위까지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정우, 김혜성 말고는 사실상 지금 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타자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승부수를 좀 빨리 던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로니 도슨 선수를. 네, 도수 선수 영입을 했는데 했고. 일단은 8연패를 끊어내는 결승타를 또 때려냈잖아요. 네. 네. 외국인 선수 타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적응 기간이 분명히 투수들보다 더 길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구드럼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금요일날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맞습니다. 안타 하나를 또 때려냈고 이원석 선수의 또 이 타구를 또 멋지게 또 1루 송구 잡아내면서 이제 한동희 선수가 1루로 이제 옮긴 상황이거든요. 네. 구드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포지션을 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선수고 스위치 히터거든요. 좌타석보다는 또 우타석에 또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각 팀에 또 좋은 자완 투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선수를 상대로 또 우타석에서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타자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투수 아무래도 쪽은- 이제 핵심은 이제 윌커슨 선수죠. 네. 예, 이제 스트레일 선수를 이제 퇴출을 시키고 이제 영입을 했는데 에런 윌커슨. 에런 윌커슨. 자, 이 선수가 이제 원래대로라면 이제 대만리그 데뷔하려다가 네. 2021년 3월 달에 라코텐과의 계약 포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마이너리그에 갔다가 올 시즌 이제 오클랜드 트리플 A에서 3승 2패 6.51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이 선수가 약간 팔색조 스타일이라고요. 공 자체의 위력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오 산체스가 굉장히 잘 던져주고 있잖아요. 네, 기아 네. 타이거즈에. 네. 그러니까 이 선수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 유형이. 근데 마리오 산체스가 지금 2경기 나와서 삼진 10개씩 잡아냈습니다. 맞습니다.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윌커슨 선수도 제구력이 뛰어난데 구위는 뛰어나지 않고 뭔가 이제 다양한 변화구를 통해서 타자들을 잡아내는 이런 유형의 투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구 좋다는 평가를 받는 투수들은 기대가 돼요. 구위보다는. 네. 그리고 이제 KBO 리그에서 성공하려면 구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제구가 이루어져야지 뭔가 타자들의 헛스윙을 또 만들어내고 타자들을 현혹하기 좀 좋거든요. 그래서 스카우팅 리포트로 봤을 때는 윌커슨 선수의 이 데뷔전이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입국이 됐거든요. 19일 날. 예. 아마 조만간에 이제 등판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마리오 산체스 선수의 그런 그 첫 경기의 강력함 이런 것들도 롯데 팬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으실 듯한 일단 스카우팅 리포트예요. 네. 마리오 산체스 선수는 견제 때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자, 막 그거는 이제 KBO 쪽에서 심판 쪽에서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특이하던데. 이야기를 해줬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복구다. 복구고 이렇게 하면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깜짝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롯데 키움의 마지막 카드 승부수를 띄웠다. 자, 이렇게 해서 주간 야구라 지난주 그 축제 기간이었었죠. 있었던 이슈들을 저희가 다 정리해봤고 축제는 올스타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의 결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보고 만든다. 주라.